Curry for the lead. Cleveland, this is for you. NBA 온에어 시즌 6 세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는지 한번 호수이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호수이님. 네, 안녕하세요. 호수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그 댓글 다신 분들께서 간혹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갖고 누가 얘기하는지를 잘 모른다고 하셔갖고 일단 소개 멘트 때는 호수이님께서 이렇게 웨이브라도 한번 해주세요. 네, 저분이 호수인입니다. 네, 레이커스. 아니, 뭐, 댓글 정보가 다 알잖아. 네, 그렇죠. 예. 그 다음은 또, 2주 연속 나오신 남해크이님. 네, 출전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해큰입니다.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또 별일이 없으셨나봐요. 뭐, 아까 저희 방송 전에 봤지만 지금 이제 애들을 재우고, 네. 이제, 어쨌든 가까스로 참석을 할 수 있게 돼서 참, 2주 연속 참석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대 주인장님. 최초 아닌가요? 거의 그런 것 같은데. 2년 연속. 2년 연속. 주인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인장입니다. 오늘 굉장히 또 샤프해 보이시는데요? 뭐랄까, 마스크 효과죠. 그렇죠. 예. 네. 빅마스크를 썼나? 네, 다음은 자유님. 안녕하세요, 자윤입니다. 네, 자유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불참하셨다가 오늘 또 나오신 가야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이렇게 말이 버퍼가 끊길 것 같아서 저 질문하지 말고 바로 좀 얘기할게요. 제가 너무 잘 지내고 있고요. 2.5단계 코로나 아직도 유지되고 있지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개인적으로는 한 10% 정도, NBA 개막한 10% 정도 됐는데 아주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또 재택하면서 열심히 또 일도 하고, NBA 잘 보고 있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깔끔하죠? 역시 깔끔하십니다. 저기 이게 왔다 갔다 오래 걸려. 네. 네, 맞습니다. 지난 10일 동안 이제 개막을 했는데, LA 레이커스 특히 르브론 제임스의 활약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가인님? 뭐, 생각보다는 몸이 조금 아직은 좀 덜 풀리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선은 좀 쉬엄쉬엄 뛰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쉬는 시간이 짧아서 우선 좀 부상 없이 또 조금 필요하지 않게 좀 쉬엄쉬엄 스탯이나 이런 건 큰 의미 이제 없으니까 네, 잘 조율해야죠. 네. 정말 큰 의미가 없나요? 저 사실 되게 중요하고 MVP 노리고 있지만 늘 아시다시피 전 늘 시즌 초는 가식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네. 무슨 질문 하셔도 가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마법사님과 행이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6인 방송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줌으로 방송한 지 벌써 3번째가 됐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응원을 많이 해주셔갖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저희가 꾸준하게 구독자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방송 시청 시간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희가 팟캐스트에도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편하신 플랫폼을 이용해서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간에는 또 청취자분들께서 왜 유튜브는 홍보를 따로 안 하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홍보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그 멘트 하는 걸 좀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NBA 온에어 검색하시면 저희를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이 나오고 거기서 원하시는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역시 또, 네. 네. 역시, 그렇죠. 네. 네. 자유님도 한번 그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 좀 모르시는 게 있는 게, 지금 유튜브로 보시면, 물론 굉장히 아주 저희의 영상을 보실 수 있겠지만, 이 팟빵에서 만약에 들으신다면 또 특혜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만든 뮤직을 들으실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특혜가 있는데, 이번 주는, 홍보? 해야죠.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다시 한번, 독거풍, 뉴잭스윙으로 제가 한번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는 좀 힘드시겠지만 여기 한번 팟빵에서는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 끝에 그 이상입니다를 붙여주시니까 굉장히 진행하기가 순조롭네요. 왜냐면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쵸. 네, 그렇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티키타카가 안 돼서 한 명씩 빨리 짧게 굵게 아주 담백하게 치고 빠져야 돼요. 네. 역시 프로 방송인답습니다, 가연님. 저희 연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가야님이 직접 준비해주신 위클리 뉴스 코너입니다. 네. 네.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방송을 너무 장악한 게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또,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제가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부상 소식이 좀 있는데요. 지난주, 아시겠지만, 자모란트 선수가 발목 염좌, 뼈에는 이상이 없지만, 다행히, 어쨌든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5주 후에 재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주 후에 결과를 좀 보고, 2월 말 정도에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포트랜드의 잭 콜린 선수가 이제, 피로골절로 이제 무기가 나오신데, 언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고요. 똑같은 걸로 어쨌든 수술했던 또 TJ 워렌도 지금 아마 무기가 나오신 것 같아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복귀 소식으로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랑 카와이 레너드가 이제 부상해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렸던 갈리날리의 발목 염좌는 이번 주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소식으로는 사토란스키 선수가 지금 코로나 양성 지금 반응이 나와서 어쨌든 지금 치료 회복 중이고요. 듀란트 선수는 확진자 접촉 기간이 겹쳐가지고 현재 지금 자가격리를 일주일 정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레슨을 하겠다는 어떤 고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선수들의 좀 떨어지는 레벨의 선수들의 어떤 그런 잔부상들을 소개를 좀 생략했고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또 추가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혹시 말씀하실? 다른 부상 얘기 하실 거예요? 자모란트나 이런 자모란트 지난주에 했군요. 네. 방금도 첫 번째로 했죠. 자모란트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이해합니다. 네. 방송이 잘 캐첩이 안 따라오시는 건가요, 주인장님? 느낌이 닿고 있죠. 느낌이 닿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주인장님은 두 번째 코너, 사랑방송님과 주인장님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의 말 잘 안 듣고 있군요. 그렇죠. 저는, 들을 사람만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죠. 네, 가야님 두 번째 소식 전달해 주시죠. 네, 이번 주에 NBA 역사의 가장 또 재밌는 기록 중에 하나인 경기인데요. 히트와의 경기에서 미러키 벅스가 29개 팀 3점 슛을 기록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스몰볼 시대와 또 굉장히 빠른 농구를 구사하고 3점 슛이 난무하는 시대에 정점을 찍었던 경기가 아닌가 해서 역대 최고의 3점 슛 성공을 했던 29개를 성공했던 그런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러키 벅스가. 네,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날 히트는 사실 개망신 당했죠. 물론 서력졌지만 어쨌든 네. 개망신 당하고 또 그때 사실 또 히트뿐만 아니라 클리퍼스 이렇게 해서 여러 팀들이 근 한 50점 차 경기를 한 3일 동안 2번인가 3번인가 해서 많은 맞아요. TNT나 ESPN 패널들한테 정말 조롱 아닌 조롱을 당하면서 좀 굉장히 재밌는 한 주가 이슈가 있었죠. 네. 이날 경기가 되게 재밌었던 게 안테토쿤보가 24분 동안 9점을 넣었는데 29개의 3점 중 안테토쿤보는 3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날 로스터에 등록된 선수들 모두 다 3점슛을 기록한. 쿤보 빼고. 쿤보 빼고. 쿤보 빼고. 쿤보 빼고 모두. 네. 심지어 동생도 하나 넣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되게 웃겼던 이유가 사실 미러키 벅스는 상대 팀에게 굉장히 많은 개수의 3점슛을 허용하는 팀이라고 하잖아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거의 리그 최상위권이었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허용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이렇게 많이 넣었다는 게 참 되게 모순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안테토쿤보는 르브론 제임스를 따라하고 있었던 연속 경기 10득점 이상 기록이 중단이 됐어요. 기가 막히네요. 르브론 제임스는 다음 타이밍에
근데 르브론 제임스는 두 자리 득점 1000경기 달성했죠? 그쵸. 1000경기를. 여기 바로, 그렇죠.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뉴스가, 르브론 제임스가, 두 자릿수 득점, 연속이죠? 득점을 1000경기. 독보적으로 이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2위는 사실 농구의 신 마이클 조단인데, 뭐 사실상은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르브론이 아무래도 좀 더 오래 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1000경기를 연속을 한다는 거는,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말이 없어. 박수 한번 해게.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또 르브론이 또 지난주에 생일이었어요. 네, 그 소식도 제가 짧게, 네, 전화하면서,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는 물론 중요하지만, 네, 어쨌든 그런 프로 선수로서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거는 많은 선수들의 좀 귀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르브론 제임스한테 10득점 이상을 카운트한다는 게 조금 너무 낮게 평가하는 거 아닌가. 아니, 연속 1000경기. 그러니까 1000경기 연속이라도, 물론 대단한 기록이지만, 르브론한테는 10득점 당연히 하는 거 아니야처럼 느껴질 정도로, 르브론 워낙 잘하니까요. 이 기록은 형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수의 득점이 대단하기보다는 이 선수가 어쨌든 나오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상 때문에 그 조기에 뭐 퇴근을 했다든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보통 이제 한 자릿수 득점을 기록해 마련인데 이거는 사실 르브론의 내구성에 대한 위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득점 자체보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한번 나왔다 하면 어쨌든 뭐 쿼터까지는 계속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르브론 제임스가 역대 최고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걸 반증하는 스탯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나이가 그렇게 들었는데도 발목 돌아가도 바로 털고 일어나더라고. 발목 한 두세 번 돌리고 바로 뛰더라고. 저는 이건 진짜 솔직히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솔직하게. 뭐 재능이 뭐 노력도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타고난 게 아닌가. 이건 축복받은 신체에서 나오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쟤는 나만 말만 하면 끊어 지금. 친구니까 고맙습니다. 네. 네. 이 다음 소식 있나요? 네, 다음 소식은 뭐 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다음 소식은 어제 있었죠. 뭐 오늘 백투백 경기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보여줬던 스테픈 커리가 커리어 하이 62점을 득점하는 정말 이건 멋졌습니다. 정말 모든 전 세계 농구 팬들이 정말 투덤스업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네. 얘기 좀 해봐. 왜 다들 말이 없어?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스탠스가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제가 최대한 가식적으로 했는데 좀 이렇게 잘 좀 받쳐주세요. 자유님 좀 받쳐주시고. 르브론 제임스는 생일 얘기도 하셨는데 커리는 지금 이렇게 커리어 하이 기록 세운 거를 한 번에 끝내셨는데.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골든스테이트 올해 참 아쉬웠거든요. 제가 응원하는 팀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라이벌 팀으로서 가장 무시무시했던 적인데 올해 올 시즌에 병신 같은 놈들 2명 데리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스테픈 커리가 드레이먼드 그린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리듬도 찾고 또 원래 구사했던 모션 오페스의 초창기 버전을 살짝 어떻게 보면 이제 발휘해주면서 스테픈 커리가 드디어 본인의 폼을 좀 찾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영웅인데. 중전에 있었던 스테픈 커리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 54득점인데 이게 2013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려 7년이 지난 후에 커리어 하이를 세웠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단합니다. 작년에 5경기밖에 못 나왔었잖아요. 네. 이게 아쉬운 게 많았었는데 이 한 경기로 정말 많은 팬들이 좀 억울하다 생각하고 그립고 이랬던 것들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60득점 이상한 선수가 이제 코비 이후로 가장 나이가 많은 시점에서 60득점을 한 선수로 기록이 됐고 확실히 그린하고 같이 뛰니까 나머지 사람 선수들도 오픈 스페이스가 많이 생기면서 확실히 골수가 좀 경기력이 두 경기 연속 좀 상승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둘이 합쳐서 63점 넣었죠? 그쵸. 드레먼드 그린 1점. 자유님, 가야이님께서 저희 시즌 첫 방송 때, 그럼 골스는 탐슨의 팀인가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 이제는 커리의 팀인가요? 그린의 팀이죠. 골스는 농담이고. 농담입니다, 농담. 네. 골스는 애초에 어느 누군가의 팀은 아니었죠.
자유님의 팀인가요? 모든 팬들의 팀이라고 볼 수 있죠. 야, 멘트 보소. 잘 들었습니다. 가이님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을 잠깐 잃었습니다. 네. 거의 무슨 BTS 위상 정도로 느꼈는데요. 지금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 성적이 아직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즐기실 때 즐기라는 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상대가 그 득점, 이제 최다 득점한 상대가 어쨌든 정말 시덥잖은 팀도 아닌 이제 포틀랜드였어서. 그쵸. 백투백이었죠.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런 시점으로 좀 발판 삼아갖고 어쨌든 골든 스테이트도 좀 변곡점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좋은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의견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제가 우리 남일크인 형님, 네, 제가 존경하고 있고,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 사진이 계속 웃고 있어서, 르브론이 웃고 있어서 좀 이상하네요, 기분이. 그렇죠. 약간 조롱하는 듯한. 내가 저 사진이 골든 스테이트 얘기를 하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올해 정말 많은 이야기거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커리의 62점 신호탄을 이제 출발로, 이제 우브레도 어쨌든 오늘 좀 잘해주기도 했고, 전체적으로, 드레이먼드 그린의 컨디션 좀, 득점은 개판이지만, 그래도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 올라와줘서, 이따 우리가 다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풍성한 소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백투백으로 오늘 경기도 세크라멘토를 잡으면서 좀 연승을 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가연님 마지막 소식이었나요? 마지막 소식은, 네, 마빈 베글리, 어처구니없는데, 요즘에 사실 이 팀 분위기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마빈 베글리가 언FP가 뜨면서, 특히 이제 마빈 베글리 아버지가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네. 이게 사실은 옛날 같으면 큰일인데, 요즘 워낙 난장판인 이 시대에, 사실 이거는 그래서 농담 아닌 농담으로, 어떤 방송만 안 하는 거의 무슨 라바볼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마빈 베글 선수는 사실 부친이 굉장히 아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입김이 세셨죠. 근데 드디어 구단에 트레이드 요청까지 하는 지금 사태가 벌어졌는데, 감독과의 문제, 로테이션 문제라든지, 사실 성적이 안 나오면 아들 탓이나 자기 본인의 탓이나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을 통해서 성장하려는 게 아니라 구단에서의 본인의 어떤 입지만 주장하는 지금 입장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진 않은데 좀 팬들이 좀 비판을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언해피 뉴스를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원래 우블의 18득점이 다음 뉴스였거든요. 근데 이걸 하기에는 너무 조롱 같아서 제가 우블의 얘기는 빼고 네. 하여튼 한 주간 그 외에도 잡다한 소식이 있었지만 또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위클리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더 드리자면은 이게 마빈 베글리 부친이 트레이드를 트위터로 요청한 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게 마빈 베글리 선수가 1년 차였을 때, 루키였을 때도 이런 삽질을 한번 해서 이제 좀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또 재차에서 또 한번 좀 주목을 받은 케이스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디에이론 폭스 선수의 아버지가 이거를 리트윗을 하면서 트레이드 해라.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에이론 폭스도 거기에 다시 리트윗을 하면서, 오마이갓 이런 식으로. 네. 지저스 크라이스 이런 거를 리플레이 하면서 이제 오히려 더 주목을 많이 받게 된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선수 이런 깜냥 자체가 사실 저희 방송에서 다루기엔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언급한 걸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넘어가시죠. 마빈 베글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데미언 릴러드 선수하고 디스전도 작년에 한번 했잖아요. 아마추어 알죠? 아마추어 네. 한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세크라멘토 킹스의 얘기를 이렇게 전달해봤고요. 이것으로 가연님께서 준비해주신 위클리 뉴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 코너는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고대하시는 사랑방 손님과 주인장님 코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인장입니다. 네. 마이크를 이제 주인장님께 넘겨서 주인장님께서 직접 진행을 좀 해주시고요. 지난주와
또 다른, 또 색다른 그런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제가 이 코너를 맡고 나서 댓글이 정말 한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댓글 사실은 다 읽어드려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양으로 줄었기 때문에 잠시 저의 A/B 테스트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테스트는 배드다 생각해 주시고 행타임이 원래 프로가 존재한다. 그래서 저의 댓글 능력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온에어까지 미워하진 않아 주시기를.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웠던 침묵 시위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주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몇 개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월 30일 날 쓰나미 온에어님이 달아주신 댓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랜들이 엄청나네요. 호스이님이 몇 년 전부터 바라던 모습이 이제야 보여지는 듯 합니다. 근데 역시 3티보드 갈아넣네요. 3패를 쟁취했던 팀들끼리의 조팝 싸움에선 시카고가 이겼네요. 박 실장님 첫 승 축하드려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올 시즌 초반 뉴욕 제가 경기를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호수님 요즘 올 시즌 초반 뉴욕 어떠신가요? 뭐 저도 뉴욕 경기를 다 챙겨볼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한두 경기 정도만 이제 중간중간에 보는 정도가 다인데 우선 그 쓰나미 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줄리어스 랜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죠.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은 제가 사실 지난 시즌 그 프리뷰 때 줄리어스 랜들이 올스타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살이 났잖아요, 뉴욕에서. 근데 이번 시즌에 좀 1년 늦긴 했지만 뭔가 거기에 그런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역시나 톰 티보드 감독의 이렇게 뭔가 특정 선수들에게 수많은 출전 시간과 유시지를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제 랜들이 좀 더 빛을 발하는 것 같고 다만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이 줄리어스 랜들이라는 선수는 사실 지난 시즌까지만 하더라도 어시스트가 그러니까 평균 어시스트 개수 자체가 3개 이상을 넘어진 적이 없었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뭐 거의 돈치치보다 더 많은 평균 개수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반해서 어시스트 개수보다 더 많은 턴오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시스트 수치만 볼 게 아니고 저희가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줄리어스 랜들의 뭔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불도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다른 선수들이 그거를 최대한 살려줘야 되는 게 뭔가 줄리어스 랜들을 제일 최적화시키는 느낌인데 지금은 뭔가 줄리어스 랜들에게 좀 과한 롤까지 더 추가로 부여를 하면서 더 심하게 혹사하고 과부하를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같이 드는 생각이 이 팀에 얼마나 그 포인트 가드다운 선수가 없었기에 톰 티보드 감독이 얘를 이렇게까지 기용을 할까 이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드 페이튼 선수들이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미 시즌 초반부터. 그렇죠. 이제 팀 내에 뭔가 그런 리딩을 감당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마저도 심지어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줄리어스 랜들에게 지금 그런 플레이메이킹에 기여를 하는 롤이 좀 과중화되면서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뉴욕 닉스의 어떤 구단 운영 입장이나 어떤 팀 플레이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뉴욕은 지금 그래도 유망주라고 불리우는 높은 드래프트 순위로 뽑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RJ 베넷이나 뭐 케빈 넉스나 현재까지 스코어 어떠신 것 같습니까? 케빈 녹스는 방금 언급해 주신 게 아마 저희 방송 이번 마지막 언급하는 얘기일 것 같고요. RJ 베넷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시즌 4였나요? 지난 시즌이었나요? 그때 제가 그 루키 드래프트 됐을 때 그 맥스 포틴 해리슨 반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스탠스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선수의 맥스는 해리슨 반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기대를 하다기보다는 이 정도까지구나 라고 생각이 같지 않나. 네. 학도님은 뉴욕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번 시즌?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한 5년 동안 없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뉴욕에 대해서 말씀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다음 댓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런콩드님, 에런콩드님의 댓글은 태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태업에 대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듀란트 골스 이적 이후에 가장 흥분한 주인장님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NBA를 오래 봤던 팬일수록 로드 매니지먼트 태업, 팀 이적 요구 등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골스 팬으로서 요즘 경기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린을 맥스급 돈을 줘서 그렇다. 탐슨 돈을 많이 줬는데 어쩔 거냐 망했다. 이런 얘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사실 저는 골스가 풀업을 못 가더라도 지금 골스 구단 운영에 박수를 보내고 팀에 대한 애정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시대를 함께했던 선수들의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고 리스펙을 해주고 선수들은 그에 맞게 잡음 없이 팀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커트함 듀오를 못 보고는 현실 안타깝지만 다시 돌아와 3점을 넣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즘 같은 선수 이기주의 시대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문화에 골스가 좋은 모범사례로 남아 서로 리스펙트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서 샌안토니오 삼총사처럼 훈훈하게 마무리됐으면 바람이네요. 라고 하면서 태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퍼스펙티브를 좀 보여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태업에 대한 피드백을 좀 들어보고 싶은 게 이건 골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어서 자유님한테 여쭤보려다가 지난주에 참여를 해주지 못하셔서 태업에 대한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얘기 못했던 가야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뭐 비슷한 의견이에요. 제임스 하든을 비판하는 것도 똑같고.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NBA를 봐왔지만, 여러 가지 리그 트렌드를 굉장히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트렌드가 자꾸 흘러가는 방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불법을 저지르거나, 뭐 약물을 한다든가. 사실 그렇게 되면 트렌드가 아니라 그냥 그 선수 한 명으로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선수가, 지난주 얘기했지만, 감독을 뭐 초크하고 멱살 잡는다든가. 그건 사실 트렌드가 아니라 혼자의 어떤 그런 기이한 잘못된 행동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트렌드 중에 하나가 불법은 아니지만 물을 흐리는 경우가 거기에 이제 초석은 사실 르브론 제임스였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구단에 대놓고 트레이드를 요청한다든가 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트레이드에 관여해서 이 선수 저 선수를 모은다든가 본인들이 페이컷해서 맞춰서 이적을 한다든가 또한 뒤에서 리치폴을 통해서 선수를 모은다든가 이거 사실 올스 팬들이 봤을 때는 정말 뚜껑 열리는 짓이거든요. 사실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인데 이미 리그는 그게 만연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하나 믿었던 거는 워크 에틱이나 어떤 그런 팀워크 리더십이었는데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슈퍼스타의 어떤 그런 권한, 권력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이 부분에 더욱더 언터처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작은 르브론 제임스가 시작한 것 같지만 또 하나 제임스 하든이 또 하나의 리그를 눈살 찌푸리게 하는 그런 리그 트렌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이 점점 소중하고 팀도 중요하지만 특히 슈퍼스타를 절제 못하잖아요. TNT에서도 이제 아클리가 몇 번 얘기하면서 비판 굉장히 했는데 이 선수들의 권한 남용 그런 어떤 그런 오바스로 어뷰즈라고 쓰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저는 이건 태업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되고 르브론 제임스의 어떤 그런 예전에 했던 그런 짓거리를 많은 분들이 비판했을 때 그때 그 느낌을 제가 지금 받는 것 같아요. 하든에 대해서 단순히 한두 번의 어떤 그런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이 아니라 선수들 자체가 슈퍼스타들이 점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굴고 있어서 트렌드로 저는 사실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전통적인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농구를 보지 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거의. 그러면서 지금 어쨌든 제임스 하든이 현재도 득점도 1위고 3년째 지금 1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다들 조용하라 이거죠, 사실. 나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농구의 재미를 떨어뜨리지 않나, 저는. 휴스턴의 앞날을 떠나서 그 정도로 저는 좀 참담합니다. 저도 르브론 팬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참담합니다. 갈수록 참담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슈퍼스타들에 한해서는. 이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주 듣기 좋았어요. 자유님 혹시 태어 말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지금 현재 남아있는 클레이 탐슨이라든가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든가 스테픈 커리라든가 이 세 명의 지금 사람이 많이 남기를 당연히 많이 남기 원할 것 같은데 골스에 대한 의견 어떠신가요? 에런 콩드님 의견에 완전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사실 올 시즌에 탐슨까지 같이 뛰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정말 아쉽죠, 사실. 그래도 커리가 60점 경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린도 작년보다는 이제 조금 더 컨디셔닝해서 돌아온 것 같아서 그리고 제임스 와이즈먼 선수가 생각보다 피지컬이나 보여주는 애슬레틱이 괜찮은 것 같아서 위긴스만 어떻게 잘 처리하면 더 보기 좋은 농구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위긴스도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비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올 시즌은 뭐 골스 팬으로서 저번 시즌보다는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댓글은 채브람 제임스님. 워싱턴이 브루클린을 잡다니요. 1점차 신승 개웃기네. 어빙 듀란트 슈팅 회심에 한 방씩 마지막에 노골되는 거 보고 와 이걸 이러면 놀랐습니다. 거북이 승리 포용하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거를 픽한 이유는 자 웨스트브룩이 초반에 저희가 좀 언급도 됐었었는데 초반에 어쨌든 이제 4경기 정도 뭐 5경기 지났죠. 5경기 지났을 때 초반 워싱턴과의 케미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고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직은 초반이지만 지금 현재의 웨스트브룩과 워싱턴 간의 케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남일크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어쨌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기 이게 골 안 들어가는 걸 보니까. 네. 근데 그러니까 아직 이제 지금 현재 워싱턴이 오늘자로 어쨌든 2승 5패인데 예, 뭐 아직 7경기구나. 네. 네, 시즌 초반이어서 아직 뭐 그렇게 뭐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처음에도 저도 약간 헷갈렸던 거는 웨스트브룩이 계속 또 스탯만 찍는 그런 모양새로 돼서 조널이 있을 때 워싱턴과 웨스트브룩이 어쨌든 교체돼 왔을 때 이 모습이 어떨까가 과연 했는데 초반엔 당연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지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고 웨스트브룩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케미가 안 맞는 것처럼 계속 져버리니까 자기 스탯은 높으니까 어제 트리플 더블을 계속 찍으면서 그러니까 수준의 골을 찍으면서 워싱턴은 계속 지고 이러니까 그런 나쁜 공식들이 괜히 팀에 괜히 불안감을 계속 조성하지 않을까라는 게 우선 좀 걱정은 됐는데 좀만 더 지나면 어쨌든 막 강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부에서 어쨌든 컨텐더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 컨텐더요. 동부잖아요. 플레이오프 컨텐더죠? 동부잖아요. 동부. 컨텐더의 사전 정의를 다시 좀 찾아봐야 되겠죠. 헷갈려가지고. 컨텐더요. 이게 플레이오프 진출 컨텐더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8위, 9위, 10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저희가 보통 컨텐더면 챔피언십 컨텐더를 말하는데 죄송합니다. 플레이오프 진출 컨텐더로 플레이오프 커트라인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정도. 맞습니다. 뭐 주로 문 닫고 들어가는 문지기 같은 개념의 컨텐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다음은 학도님. 학도님 시어스가 저랑, 좋네요. 똑같네요. 웨스트 버지니아. 좋네요. 좋아요. 같이 사셨나요? 그쵸? 주문했죠, 옛날에. 6년 전에. 옛날에 주문했었죠. 꽤된 티셔츠 같은데. 네, 목이 다 들어갔습니다. 두 분은 서핑 다시 안 가시나요? 서핑 안 가세요? 다시는 안 갑니다. 뱅뱅뱅! 네, 약간, 네. 섭섭하네요. 저는 약간 같이 갈까 하고 던져봤는데, 학도님이 그때 가서 공황장애 오셨다 그래갖고, 그냥 안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해서. 저도 따로 카톡 왔는데, 그때가 사실 그 정신과 시간의 방 들어간 그만큼 길었다는 느낌의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쵸. 저랑 주소 찍어서, 빨리 들어오라고 저한테. 강원도 오라고. 둘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좀 힘들었을 수도 있죠. 네. 저한테 별의별 핑계를 다 아이디어 달라 그래서 제가 몇 개 줬거든요. 근데 결국 실패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학도님, 워싱턴 초반에 웨스트브룩과의 케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워싱턴이 5연패 후에 2연승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약간 웨스트브룩이 시즌 초에 약간 NBA의 계륵, 그리고 뭐 미모로 약간 대표되는 것 같아서 솔직히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저번 주에 제임스 하든을 다뤘지만, 워크에틱 하면은 또 웨스트브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실력적인 걸 떠나서 일단은 그런 거를 좀 높게 사고 있는 선수였는데 그렇게 조금 휘하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요즘 워싱턴이 좀 전체적으로 조금 맞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특히나 오늘 뭐 브루클린 네츠를 잡아주면서 좀 좋은 분위기로 이어나갈 수 있는 거를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웨스트브룩이 버블 전에 아마 휴스턴 로켓츠 뛸 때 버블 직전에 한 2-3주가량 굉장히 좀 안정적인 활약을 펼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친구가 조금 더 본인의 어떤
본인의 스텝보다 약간 팀적으로 조금 운영을 하는 면만 조금 더 배워 나간다면, 할 수만 있다면 팀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뭐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뭐 수많은 NBA 팬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 워싱턴에서 봤을 때 약간 효율성 면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그 멤버가 좋지 않습니까? 워싱턴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워싱턴이 약간 수비 로테이션이나 수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도 최근 경기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 면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시즌 초보다는 중반으로 갈수록 좀 팀이 좀 더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게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답변. 왜냐면 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방금 그 웨스트브룩이 지난 시즌에 활약했던 시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와 지금의 차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시기에 활약했던 웨스트브룩의 그 시기를 보면은 웨스트브룩을 제외한 4명의 선수들 다 스페이싱을 해놓고 웨스트브룩이 로우포스트에서 휘저을 수 있도록 해놨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웨스트브룩은 그 짧았던 시기 휴스턴에서 활약한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커리어 동안 내내 써냈던 그 안 들어가는 미드레인지 점수를 쓰는 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웨스트브룩은 사실 NBA 역사상 아마 가장 비효율적인 미드레인지 점프 슈터이자 3점 슈터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은 채 그 안 좋았던 습관들이 계속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빼고 다 알고 있어요. 상대 팀도 알고 있고 자기 동료들도 알고 있고 본인도 알고 있다던데요?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비효율적인 거 아는 대로 계속 고집을 한다는 게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저희가 아까 막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수의 워크에식이나 뭐 열정이나 이런 것들은 역대 최고 선수 중에 한 명이지만 이게 스마트 플레이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저희가 이미 웨스트브룩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좀 터득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단체방에도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 선수를 볼 때마다 박장대소를 합니다. 어쩜 저렇게 안 들어가는 거를 계속 볼 수가 있을까? 좀 다른 방법을 볼 수도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싱턴 경기를 지금 거의 7경기 중에서 한 5경 경기는 본 것 같아요. 봤는데 저는 아까 호수님 학도님 말씀하신 그 수비 로테이션의 부분 있잖아요. 그게 진짜 지금 워싱턴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호수님 말도 되게 동의하는 건 이게 수비에서 이어져서 트랜지션으로 빠르게 갈 때 웨스트브룩의 장점이 극대화되는데 갑자기 팀의 공격 전술에 녹아져 있지 않고 근데 스타여서 볼은 호그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미드레인지와 3점의 리듬이 완전 무너져 있어요.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냥 전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작년 마이클 포터 주니어 3점 같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갑자기 그냥 막 아무 때나 풀업을 쏴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팀이랑 맞으면 그래도 약간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수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지면 웨스트브룩과 워싱턴이 좀 케미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웨스트브룩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웨스트브룩 선수가 돌파를 통해서 득점을 얻어내는 비중이랑 또 자유투를 얻어내는 비중이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이게 더 이상 웨스트브룩이 예전 같음에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이제 안 좋아질 시간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웨스트브룩은 지금 플레이 스타일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플레이 스타일을 조금이라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정말 순식간에 리그에서 사라지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진지하게 좀 우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운동신경이 더 이상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름 끼치는 열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기가 갑자기 불현듯이 찾아오게 된다면은 웨스트브룩은 정말 더 이상 리그에서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어버리는 그런 선수로 전락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나 하면은 참 답답한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시즌 운동신경이 떨어진 것 같긴 해요. 네. 웨스트브룩은 제가 볼 때도 농구 자체에 뭐 이해도 뭐 머릿속은 모르겠지만 농구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해줄 텐데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웨스트브룩은 그냥 지금 올림픽 나가면 뭐 무슨 종목이든 한데 금메달 한 2개 정도는 따올 것 같은데 농구 선수로서는 농구를 잘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뭐 지금 돈도 많이 받고 있고 뭐 그 선수 굉장히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저는 어쨌든 워싱턴 위저드는 개인적으로 수비는 지금 거의 최하위권 엉망인 것 같고요. 일단 젊은 선수들이 수비에 대한 BQ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뭐 여러 번
저기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지만, 개인적으로 뭐, 이 팀은 올해도 하위권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나. 지금 그리고 계속 조명되는 건 브래들리 빌에 대한 브래들리 빌을 매일매일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분 맞춰주고 있어요. 모든 팀과 언론에서. 그래도. 괜찮니? 화나게. 괜찮니? 잘 지내니? 혹시 괜찮니? 코로나 검사하는 척 하면서 위로해주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붙어주고. 그거밖에 이 팀은 제가 볼 때 뭐 특별히 방법이 없지 않나. 이 팀을 가지고 얘기할 거면 사실 서부 팀은 다 얘기하죠. 사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마법사님 죄송하지만, 네. 저는 뭐 사실 어떤 하위권을 다투는 컨텐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대요. 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형님 사랑합니다. 네. 다음 댓글은 마지막 댓글입니다. 다시 한번 에런 공주님인데, 위클리 뉴스에서 나오긴 했어요. 위클리 뉴스에서 나오긴 했는데, 조금 다른 방면으로 좀 댓글이 적혀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런 공주님, 그린이 본인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커리가 그린 오기 전에는 팀의 모든 부담감을 안고 경기하는 것 같았는데, 그린이 플레이메이킹 수비 리더 보컬 역할을 해주니 확실히 경기력이 살아나는 게 보이네요. 초반에 보여줬던 끔찍한 경기력에서 희망이 보이는 것 같네요. 우브레가 3.4개라니 너무 기쁩니다. 누가 덩크 원툴, 얼굴 원툴이 했어. 여기 황브레가 있다 정도로 이제 뭐 황태산을 좀 오마주한 댓글까지 달아줬습니다. 그린의 복귀, 그리고 골스가 확실히 그린이 와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에 대한, 생각과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유인님부터 얘기해도 될까요? 저요? 보시죠. 아무래도 그린이 코트 위에 있으면, 우브레나 위긴스나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농구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네. 예. 지금 자유님이 좀 당황하셨네요. 제가 실수를 해갖고. 네네. 네. 말씀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그린이 컨디셔닝이 좀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골스가 2연승을 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전 경기들, 그린이 복귀하기 전 경기를 보면은 정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린이 오고 난 다음에 확실한 부분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공격에 있어서도 템포 같은 것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그 결과가 아마 스테픈 커리 60점 경기가 아닌가. 정말 커리한테 몰아주는 게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모두가 다 수비에 치중을 하고 커리가 공격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된 게 그린의 복귀의 효과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재밌는 경기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게 골스 팬으로서의 저의 바람입니다. 호수이님 추가로 얘기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골든스테이트는 사실 그러니까 드레이먼드 그린이 복귀하기 전에는 사실 언급할 가치가 없는 스탯을 찍고 있는 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경기의 속도 기준으로는 리그에서 제일 빠른 팀인데, 공격 지표랑 수비 지표가 동시에 리그 최하위권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잘 아시겠지만 킬리 오브레 슛이 안 들어갔고, 그리고 제임스 와이즈맨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수비에선 정말 소름 끼치는 허수아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피켓롤이라는 걸 태어나서 처음 본 것 같은,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가드에서 피켓롤 스크린이 걸리는 순간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 정도로 공수 양면에서의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팀이었죠. 근데 이거를 전술 전략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커리라는 슈퍼스타와, 그리고 이 커리와 가장 호흡이 잘 맞는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는 걸출한 롤플레이어가 딱 복귀를 하면서 걸출한 롤플레이어. 지금 가지고 있는 양면에서의 약점을 메꾸는 거죠. 사실 전술 전략이라보다는 이 두 명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너지란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자유님이나 다른 골든스테이트 팬들분들이 이제 옛날에 어떤 그런 영광을 다시 기대할 수 있는 그 주역들 중에 두 명이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그만큼 더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 경기가 너무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다른 커리가 캐리애닝 같은 분들도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자유인님께서 커리 퍼포먼스에서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뭔가 마음을 담은, 소울을 담은 좀 언급을 해주시고 제 코너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저도 한마디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야님한테 네, 넘기면 되네? 안 될까요? 저 이미 2번이나 이번 주 해서 정도는 골수 한번 하자. 많이 그게 아니라 했잖아, 좀 그거. 두 번이나 해가지고 자유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쥐어짜야 되나 하는 그래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끼어든 겁니다. 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위기를 알겠죠? 느껴서. 네, 알겠습니다. 자유님 네, 제말 그러면은- 맞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해주세요, 코너는, 가야님. 자, 네, 제 코너는 여기까지 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에어, 다. 네. 네, 네. 저희 주인장님. 코너 없어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네. 오늘 훌륭하셨습니다. 오늘 제 네. 개인적인 평가는 한 주 연속 한 주 더 네. 획득하셨습니다. 네, 살아남았습니까? 생명연장. 생명연장. 좀 더 진화되는 모습, 진화된 인간의 모습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주인장님께서도 짬바가 있으시니까 또 한번 적응하시니까 이렇게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퍼포먼스? 네. 퍼포먼스. 예, 댓글 퍼포먼스? 달아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하면서 이 방송, 사랑방송이야 주인장 코너 네. 방송 끝났지 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네, 오늘 마지막 코너는요, 호수인님께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주셔갖고, 한번 새롭게 줌 플랫폼에서 시도해보는, 코너입니다. 이름하여, NBA Up and Down 코너입니다. 예. Up and Down, 예.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예. 이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어떤 한 가지 주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패널 분들께서 직접 화면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 토픽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업앤다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무래도 뭐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호수님께서 직접 의견을 내주신 부분인데 오늘 한번 해보고 이 코너 역시도 상패 위기가 또 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냉정하네요. 그러니까 이 코너가 뭐 저희가 기획에 새로 한 건 아니었고요. 이건 사실 예전에 NBA TV에서 뭐 더 스타서스라든지 아니면 뭐 ESPN에서 점프라든지 이런 코너에서 사실 패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운영을 했었던 비슷한 맥락인데 저는 항상 그 코너를 보면서 이거를 만약에 저희 멤버들과 함께 보면 정말 재밌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전부터. 다만 이제 저희가 이때는 영상이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시도 못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이왕 영상을 시작을 한번 해보면서 이걸 같이 한번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한번 드려봤고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다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호수님께서 이것도 직접 주신 건데, 일단은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딱 문장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바로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업앤다운을 표현해주시면, 제가 이제 골라서 한 분 한 분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야님께서는 참고로,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채팅창을 통해서 아마 좋다 싫다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르브론 표정만 보면 다 좋다거든요. 다 업이지 뭐. 좋다고 할까요, 미리? 네.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오늘 다뤘던 주제와 일맥상통한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스테픈 커리는 이번 정규 시즌 MVP로 선정될 것이다. 업 앤 다운. 하나, 둘, 셋. 네. 네. 가야님, 네네. 가야님은 이제 덕다운, 개다운이라고 얘기하셨네요. 자, 일단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자유님께서만 업 표시를 해주셔갖고 팬심이죠, 팬심. 팬심입니다. 네, 팬심으로 MVP가 선정될 것이다. 나메크님 왜 선정이 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딱히 이유가 있으신 건 아니죠? 이유가 있을까요? 워낙 출중한 다른 선수들이 이미 받을 만한, 물론 커리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팀들이 더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갖고
네. 커리는 이번 시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안테토쿤보가 뭐 또 MVP를 받을 것이다. 아니면 뭐 르브론 제임스 네. 누구 예상하시나요? 웬만하면 강팀 쪽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어쨌든 그 팀의 성적하고도 분명히 연관이 되니까. 네. 이제 뭐 누구라고 뭐 감히 얘기는 못 하겠지만 뭐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또 뭐 부상이라는 변수도 있고 그래서 한 시즌 중반 지나가면 좀 그때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윤곽이 나오지 네. 않을까 싶네요. 사실 그 사장님. 테이텀이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테이텀의 MVP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조금이라도? 죄송하지만 뭐 당연히 팬심이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럼 바로 이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제이슨 테이터 올 시즌 MVP 가능할 것인가 불가능할 것인가? NBA 업 앤 다운. 자. 네. 가야님도 개다운 또. 예. 택도 없다. 택도 없다운. 택도 업다운. 예. 가야님께서 택도 업다운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가야님 의견 들으면서 이번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디스라는 건 아닌데 일단 뭐 커리도 그렇고 아직 팀 성적 자체가 다른 팀에 비해서는 아직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테이텀도 아직 말씀하신 대로 세컨드 팀 이상으로 저는 어쨌든 기대하고 있고요. 커리 자체는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긴스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커리는. 이게 제 농담이 아니라 2015년에 블리처 리포트에서 2020년에 과연 누가 제일 농구를 잘할 건가 해서 랭킹을 하면 조사한 게 있어요. 예상 프레딕션을. 근데 그때 1위가 AD였고요. 그때 2위가 위긴스였거든요, 사실. 그게 왜 무시무시한 거냐면 그 미래의 반영치가 결국 지금의 3,500만 35민 이상 연봉을 받는 선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선수가 이런 사치세를 내고 있는 팀에서 지금 하는 거 보면 공격을 떠나서 수비도 그렇고 전혀 아무것도 지금 팀의 기여를 제대로 못하는데 과연 이 팀의 성적이 잘 될까? 커리가 아무리 잘해도 저는 그 점에서는 테이텀은 조금 아직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커리는 그래서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건 단순히 위긴스 때문에 커리의 MVP 수준이 오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긴스와 골든스테이트의 팀 성적이 못 받아줄 것 같아서 아무래도 MVP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퍼시픽 자체가 지금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인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오케이, 동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네.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고 어떤 수신호로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한 번에 이렇게 타이밍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업앤다운을. 하나, 둘, 셋, 그냥 뭐. 하나, 둘, 셋으로 할까요? 응.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도 오늘 또 방송 중에 언급이 됐던 내용이랑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요. 러셀 웨스트브룩이 없는 워싱턴 위저즈가 더 좋은 팀이다. 하나, 둘, 셋. 좋은 팀이다? 네. 가야님, 네. 가야님만 쌍업을 누르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다운을 외치셨는데요. 가야님 의견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그럼. 농구를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농구 못하는 사람이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구 못하는 사람이 빠져야 농구를 잘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어쨌든 이상입니다. 네. 아니 그렇다면 이게 존 월이 있을 때랑 당연히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호수이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존 월이 있을 때랑 딱 비슷한 수준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존 월이 있을 때 한 2라운드 정도까지밖에 못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러셀 웨스트브룩이 정말 준수한 잘하는 성적이 좋은 팀에 가면 오히려 가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해가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게 워싱턴 그러니까 웨스트브룩이 없는 워싱턴처럼 택도 없는 팀들의 웨스트브룩이 얹어진다. 그러면 이 팀은 분명히 어떤 에너지나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그런 영역이 있는 팀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웨스트브룩이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웨스트브룩을 굉장히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첫 방송 때도 이제 워싱턴의 2라운드 진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쨌든 워싱턴에서 웨스트브룩이라는 선수가 기존의 어떤 다른 선수들의 어떤 로스터의 깜냥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호수이님 알 수 없는 남자네요. 보면 볼수록. 네. 미사에 따라했다가 나만 약간 이상해졌어. 네, 주인장이 첨언하실 거 있으신가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조널 정도 뭐 수준이겠지만 어쨌든 없는 팀보다는 더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워싱턴 얘기할 때처럼 수비가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트랜지션이 좀 그러니까 트랜지션 이어지는 것까지가 좀 흐름이 맞춰졌을 때는 확실한 시너지가 날 거다라는 거고, 사실 빌이 없었을 때 투맨 게임을 끌어갈 수 있는 토마스 브라이언트를 중심으로 투맨 게임을 끌어갈 수 있는, 그리고 슈터들을 살릴 수 있는 가드가 없어요, 이시 스미스 말고는. 그래서 뭐 사실 웨스트브룩이 이시 스미스급보다는 낫죠. 그래서 확실히 더 좋은 팀이지 않을까. 다만 지금 이제 클러치 상황에 보면 완전히 러셀 웨스트브룩은 배제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브래들리 빌의 눈치를 엄청 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순위가 그러니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시즌 중에 클러치 쪽은 브래들리 빌 득점 쪽, 그리고 조금 더 어쨌든 다른 팀업 쪽으로 러셀 웨스트브룩이 서로 타협을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너지가 우리가 원래 초반에 예상했던 시너지가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을 것이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마지막 NBA 업앤다운 주제는, 뭐, 호수님과 가연님이 계셔서 제가 이 주제를 택한 건 아니고, 아무래도 말씀을 하실 게 많을 것 같아갖고, 피닉스 선즈는 서부 탑 4위 팀으로 정규 시즌을 마감할 것이다. 하나, 피닉스? 둘, 셋. 네, 피닉스 선즈. 가연님? 예, 입니다. 네. 이번에도 가연님을 저와 가연님을 제외하고, 모두 다운을 외치셨는데요. 이번에는 남해퀸님부터 한번, 왜 4위로 마무리를 하지 못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닉스 선즈가 말씀해 주시죠. 물론 지금 초반에 지금 현재 서부 2위이긴 한데, 뭐, 여러 가지로는 뭐, 이런, 흐름상으로는 되게 좋아 보이나, 뭐, 크리스폴도 있고,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지만, 4위까지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다른 팀들이, 아까 뭐, 마찬가지인데, 다른 팀들이 너무 쟁쟁하지 않나. 이제, 그러니까 이미 4위 안에 들어올 팀이 되게 치열하잖아요. 서부는 뭐, 이미 그런 게 익숙하지만. 근데 피닉스가 과연 4위 안에 뚫어서 이 로스터로 들어올 수 있을까 하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가연님. 저는 어쨌든, 오늘 제가 하여튼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피닉스도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크리스폴의 어떤 그런, 뭐, 피로라든지, 어떤 그런 햄스트링 관련된 부상만 좀 없다면, 현재는 크리스폴이 어쨌든 피닉스 선수의 지금, 저는 너무나 잘 녹아들고 있고, 뭐, 그 선수 사실 어느 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적으로 피닉스 젊은 연건들이 지금 사실 1년차, 2년차 넘어가면서 점점점 게임을 이해하는 부분이라든지, 뭐 데빈 부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특히 크리스폴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서, 크리스폴의 부상만 만약 없다면, 저는 충분히 5위 안에 들 수 있는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단순한 돌풍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더 디테일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네. 네. 제본 카터의 활약은 어떻게 보세요, 가인님? 제본 카터는 누군가요? 네. 활약을 하고 있어요? 꽤 괜찮은 것 멋지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평균 2.3점인데? 그래도 KBL 오면 40점 넣을 수 있습니다. 주의장님 혹시 피닉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신가요? 저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가연이 말씀하신 거 일부분 동의는 하는데, 사실 지금 시즌이 시작된 지가 많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전 시즌에서 오프 시즌을 정말 짧게 갖고 넘어왔잖아요. 사실 서부에서 아래권에 있는 팀들을 보면 덴버, 샌안토니오, 아직 휴스턴은 이번 올해는 좀 아플 수 있으나, 덴버, 덴버만 해도 일단 상위권으로 올라올 것 같고, 유타, 포틀랜드, 결국에는 작년에 플레이오프를 치렀던 팀들이 초반에 조금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실력에 대비해서 있다고 보고, 이들이 좀 올라올 거라고 봤을 때,
두 LA, 그렇죠. LA 두 팀은 뭐 디폴트 값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두 자리의 스팟을 과연 피닉스 선즈가 포틀랜드, 댈러스, 덴버, 유타에 비해서 높은 순위에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거기서는 의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플레이오프에 갈 거냐라고 하면 플레이오프는 갈 것 같은데 상위 시드에서 어쨌든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받을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크리스 폴이나 데빈 부커가 이끄는 백커트진에 비해서는 사실은 프론트코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아무리 뭐 에이튼이 있고 백업이 있긴 하지만 뭐 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6, 7위 정도쯤에서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수님. 네. 네. 저도 뭐 그 가연님이나 자연님 그 주인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제일 큰 거는 그 선수들의 경험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뭐 플레이오프 경합권에 뭐 계속 뭐 들락날락 하면서 1라운드 한번 가보고 이런 팀들의 뭔가 크리스 폴이 더해진 게 아니고 플레이오프의 T라는 알파벳도 아직 보지 못한 선수들이잖아요. 아직. 데빈 부커를 포함을 해서. 물론 데빈 부커야 뭐 개인적인 기량이 당연히 검증이 된 게 맞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물론 크리스 폴이 지금 사실 굉장히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 4쿼터나 이럴 때 플레이를 보면은 크리스 폴이 사실 굉장히 클러치한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득점, 이제 특히 이제 워낙 훌륭한 미드레인지 슈터다 보니까 그래서 득점을 많이 가져가는 모습을 저희가 종종 커리어 내에 볼 수 있었는데 이제 이번 시즌 선즈 경기를 보면은 데빈 부커한테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싹 빠져버리는 경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 선수들에게 뭔가 그 자신감을 불어주는 역할도 있고 뭔가 이렇게 경험을 쌓아주고 있다는 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자면 그만큼 그 선수들이 뭔가 경험이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물론 훌륭한 리더들이 배양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어쨌든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플레이오프라는 올라 진출을 해서.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 한 번도 경험을 해주지 못했던 팀이 갑자기 나와서 이제 막 소부의 강팀으로 올라와서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심지어 처음부터 가져가는 거는 참 굉장히 NBA 역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선수들이 아직 젊고 경험이 좀 부족하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선즈라는 팀은 사실 이 강력한 서부에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크리스 폴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저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실적이라고 보지만 탑4로 들어가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나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피닉스 선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주신 모든 패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이 피닉스 선즈가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또 어디 순위까지 올라갈 것인가가 또 궁금해지네요. 아직 리그 초반이니까 또 피닉스 선즈가 어떻게 활약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새로운 팀이기 때문에 좀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팀인데 그런 것도 좀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NBA 업앤다운이라는 코너를 진행해봤는데 자연님 어떻게 보셨어요? 코너가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은 뭐 다음 주에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무난했습니까? 아주 코너 자체가 깔끔했다라고 생각해요. 네. 가연님? 네. 코너 어떠셨어요? 코너 좋았습니다. 코너 좋았고, 사실 이 코너는 뭔가 뒤에 할수록 좀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어쨌든, 뭔가, 여기서 캐릭터를 잡으려면 뭔가 남들과 반대되는 의견을 계속 해야, 여기서 좋은 캐릭터 잡지 않을까. 저는 어떤 방송쟁이로서의 어떤 판단만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코너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다른 코너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채팅방을 통해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BA 업앤다운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릴게요. 남해크님께서 올 시즌 NBA 온에어에 5회 이상 참여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NBA 업앤다운 한번 해주시죠. 하나, 둘, 셋. 저 혼자? 네네. 자유인님, 호수인님도 다운이었나요? 저 다운이었죠. 예, 호수인님,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늘 함께하는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저희가 정말 오랫동안 기대를 너무 오래 해서 뭔가 이제 더 이상 기대를 할 힘이 안 남아있어요. 이 줌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자주 나오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왜 생각합니다. 자주 나오시는지 논리적으로 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남현크님은 술을 좋아하시는데 지금 9시 이후에는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10시에 방송하면 저분은 집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근데 나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현크님이랑 저나 애주가들은 지금 10시면 무조건 집에 있어요. 네, 그래서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내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아까 업을 했냐면 이게 좀 슬프지만 코로나가 좀 더 지속이 될수록 이제 집에 있는 시간들이 늘어나면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통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들 이제 조금 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어차피 그래요.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8시쯤 하다가 이제 2시간이 늦춰지면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고 재우고 여러 가지 집안일을 다 서포트를 풀리한 후 골방으로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게 또 아직 호수이는 아직 이제 미혼이시기 때문에 이제 요런 현재 삶의 유부남의 생리를 현재는 좀 덜 파악하시지 않았나. 오히려 요런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되면 제가 참석할 확률은 높아집니다. 네. 모쪼록 얼굴을 자주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남현크님. 너무 좋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 주인장님 입이 좀 근질근질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이 모든 그 참석률의 변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변화할 거냐라는 걸 생각을 하고 1단계로 내려간다면 다시 참석률이 1단계가 될 것이고 2단계가 된다면 참석률이 다시 2단계가 되는 것이고 네.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어진다면 다시 한번 또 저희와의 거리를 두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항상 사랑하고 존경하고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새해 복 많이 네. 네네. 네.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화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들으시고 또 시청해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저희가 조금 더 세 번째 방송인 만큼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그 새해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새해 인사를 드리면서 시즌 6 세 번째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고 시즌 오늘은 NBA 온에어 따로 구호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BA 연애 안 하고요?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BA 온 에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NBA 온 에어. 에어. 네, 역시 개판이었네요, 개판. 네. 우리 집 수고하셨습니다. 와이파이가 더 빠른 것 같아. 네. Curry for the lead. Cleveland!